보고만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 다 날려야지 돼요. 근데 그때 책임졌었던 국무총리, 아무것도 애들이 바다로 가라앉으면서 죽어가던 그때 아무것도 못했던 국무총리가 다시 유임이 됐어요. 다시 또 그렇죠. 홍명보가 유임됐다고 부들부들 풀발기할 때가 아니야. 정원 유임된 게 국가대표가 좀 축구 못하면 어때? 그리고 뭐 그래봤자 원래 피파 순위상 이게 아주 이상한 것도 아닌데다 아시아 1위예요. 막말로. 정홍원 총리가 유임된 걸로 부들부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홍명보 유임에 허정무 까지 마시고요. 정홍원 유임한 박근혜 대통령을 까야 됩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원래부터 정치 성향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 책임지고 물러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더 국가 혼란이.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홍원 국무총리 무조건 날렸어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이때 가라앉으면서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청와대랑 해경이랑 통화했었던 내용들 녹취록 지금 인터넷 검색 다 나와요. 네. 그것만 보고 있어도 이런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배가 어떤 모양이었는지만 상상만 해도 정홍원 국무총리는 절대 유임돼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또 개그라니까요. 유임이 무슨? 그럼 처음부터 유임시키든가. 네, 처음부터. 아니 수습 완전히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바꾸자. 아 근데 이 그림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홍이 그만둔다고 했지만 사실상 정부가 그만두게 만든 그림이었거든요. 정홍한테 야 네가 이 사태 모든 책임 네가 물러나 이렇게 해결하자 했는데 보냈다가 지가 다시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래놓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인재를 데리고 올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에 여러분들의 상식에 유임이라는 카드는 없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사태를 얘기를 했고 사태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요거 해결될 때까지 하겠다. 유임이라는 카드를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카드라고요. 아 진짜 1눈꽃만큼도 가능성은 생각 안 했어요. 네. 근데 오죽하면 야당 추천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이런 했지.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 유입된 거에 빡친 거에 한 절반만 빡쳤으면 좋겠어요. 3분의 1 정도만. 3분의 1만 빡쳐도 돼요. 그러면 이런 일 못합니다. 네.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차라리 이인재라도 써야 되는데. 나는 이인재면 이인재라도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의 베스트 카드가 아닌가. 이인재가 그 풀에서 그러니까 선택 얘기했잖아. 가능한 풀에서. 그러니까 이인재를 하면 자기는 이인재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고 기어오를 거. 거기서 이제 박정희 코스프레 하면서 선긋기 하고 막. 그러면서 왜냐면은 박근혜는 박정희 딸이잖아. 나는 박정희랑 똑같이 생겼어. 이 카드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괜찮을 수도 막 있지. 가끔에 정권에 쓴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차별화 두면서 정원처럼 하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니까. 차기 대선 작업을 하겠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다. 이야. 사람이 없다라는 말에 나는 진짜 입을 그냥 말이 되냐고. 아니 기껏해야 안돼이 문창국 2명 꺼내놓고 무슨 사람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 털기신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말이겠죠. 내 친한 사람 중에. 그렇지. 내 친한 사람 중에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앉혀놓으면 내 말 안 들을 게 뻔하니까. 근데 이리 얘기라는 거 아니야? 청문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한나라당 당 대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유시민이 그러니까 일단은 거부를 하려고 할 텐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만에 하나 저쪽에서 정권을 잡으면 이게 뒤통수를 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유시민이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인사청문회가 아주 고위 공직자들 장관들은 사실 없었단 말이에요. 인사청문회가. 그런 게 있어서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코드 인사 내 사람 챙기기 인사 이러면서 코드 인사 진짜 지겨워. 코드 인사. 원래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임명권을 주는 이유는요. 코드 맞게 하라는 거지. 코드가 싫으면 임명권을 안 줘요. 근데 어쨌든 코드 인사 이러면서 엄청 깠어요. 그래서 거의 너덜너덜 걸레짝이 됐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그런 걸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에 비하면 그 걸레짝도 아니고 그냥 청문회에 숨기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봐봐. 그때는 모든 언론이 막 다 진짜 난리 났었어. 풀발기 해가지고 코드 인사니 회전문 인사니 하면서 나라를 자기네들끼리 해쳐먹네 하네 이러면서. 왜냐면 이때까지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은 이렇게 권력을 잡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쟤네들 우리 저 발바닥에 있었던 새끼들이 자기 위로 오는 거가 짜증 나는 거야. 무슨 뭐 노조위원장 출신이 막 위로 올라오고 이창동 감독 이런 사람들이 문화부 장관 가고 손숙 여성부 장관 됐을 때 엄청 말 많았어요 또 그때. 그런 뭐 이창동 가니까는 뭐 의전 빼라 뭐 이러니까 걔는 짜증 나는 거야. 의전 빼라니까 얘 모르는 애가 들어와서 이렇다 이러면서 이창동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정작 청문회에서 털린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다 털렸지. 아니 근데 청문회 때도 뭐냐면 위장 전입, 예. 논문 표절, 그 다음에 탈세, 부동산 투기 3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다 모가지였어. 그렇죠. 다 모가지였어. 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역시 니네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정권 잡으니까 니네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마추어리즘이다 그렇죠. 어쩌죠 이랬지. 사람 근데 없으니까 무슨 니네들이 뭘 한다고. 그때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노무현에도 유시민이 얘기한 거 지금 인터넷에 올라다니는데 해줘라 이랬다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우리한테 사람 빌려달라고 할 거다. 지금은 우리도 불편하겠지만,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그당 당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 헌법 침해다. 이런 논리로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다수당의 또 열린우리당을 갖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내줘라 그 카드. 그래서 그 카드를 양보를 한 거야. 근데 그 양보했을 때는 박근혜는 아싸 우리가 역시 정치는 우리가 한 수이구나. 정권 흔들기 쉽게 하겠네. 응, 하겠네 했지만 지금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지금 있는. 이제 떼땡큐.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이 제도 탓도 못해요. 지금 이거 바꾸고 싶어 하잖아. 근데 이제 제도 탓하면 이제 완전 자기 입에 자기가 칼 꽂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무능함을 그래도 바꾸고 싶어 할 근데 거야. 아마 바꿀 거야? 얘네들은 쪽팔린 걸 모르니까. 진짜. 정홍은 위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쪽팔린 걸 알 수가 있냐. 하긴 그건 세월호가 요만큼 떠 있었다니까. 애들이 거기 다 살아 있었다니까. 되게 명백해요. 정권을 위해서라면 개짓도 할 사람들이에요. 쪽팔리고 필요 없어요. 사람도 죽인 애들인데. 야씨, 그지 진짜. 바꾸려고 노력할 겁니다. 일단 청문회 그거 바꿀 거고 또 바꿀 거 있잖아요. 그거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그건가요? 공무원들 뭐 이렇게 네. 뭐 그 대가성 여부를 맨날 대가성 여부를 못 찾으면 처벌할 수 없잖아. 그놈의 대가성을. 그리고 또 교육감 선거도 바꿀 거예요. 아, 교육감 선거. 이거 졌으니까 바로 바꾸고. 지들이 한 거거든요. 교총 쪽에서. 근데 다시 바꿀 거예요 또 이제. 그렇지. 네. 쪽팔리면 무조건 쪽팔리고 필요 없어요. 지방선거 끝난 조선일보 탑 기사가 그랬는데 전교조가 장악한 교육감. 그러니까. 첫 기사가. 어쩌라고? 언제부터 교육감 선거 그렇게 그거였다고. 얼탱이 없어가지고. 아니 다 바꿀 거야. 그러니까 지들이 진 거는 이제 다 바꿀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요게 오늘 50분까지 해야 되니까 난 마무리로 전교조 얘기만 살짝 하고 갑시다. 네. 전교조가 이제 법의 노조가 됐어요. 아,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남궁광진은 어떻게 생각해? 저는 일단 뭔지 아시죠? 그다지 뭐 저는 일단 첫째 전교조라는 어떤 네이밍의 단체는 지금 변혁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해체 후 새로 상설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교조라는 이름으로 밀고 가는 거는 득보다 실이 많은 건 맞는데 이걸 외부 외력으로 하는 건 좀 반대다. 스스로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단체를 저는 심지어 저 통진장조차도 강제 해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전례로 되게 안 좋아요. 넌 어떻게 생각해? 좀 별 생각이 없는데 그다지. 전교조는? 네. 나는 전교조가 처음에 생겼을 때와 지금 상황을 난 전교조가 좀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고 봐. 네. 왜냐면 지금 이제 교육감들도 이렇게 많이 되고 전교조가 필요했었던 시기가 한마디로 학교에서의 어떤 세뇌 교육이 네. 그냥 비일비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었고 뭐 박정희 때부터 네. 뭐 반공 교육이라든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뭔가 뭐냐면 반공 공산주의의 잘못된 점을 가르치는 게 그냥 내가 어렸을 때까지 반공 교육을 거의 어릴 때까지 했어요. 북한은 굉장히 늑대 탈을 쓴 사람들이 막 살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배웠단 말이야.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이승보 어린이를 그거를 알아야 막 됐다. 되게 귀감으로 나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왜 공산당이 싫대? 그게 북한에 좋은 대해서 거다. 배웠는데 북한은 막 서로를 감시한다 이러면서 일부러 이주를 시키고. 뭐 아무튼 그런 약간 세뇌 교육이라든지 정권을 위한 교육들이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됐었던 시기 이제 그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직선제가 되고 이때부터 사실은 이제 전교조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교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나는 대부분 많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의 어떤 자율성, 수업 내에서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해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해서 갑자기 거기 남산에 누굴 잡아가거나 이런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학생들도 사실 이제 걸러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공개된 상황이고 하면 일단은 나는 전교조에 노조 전임자가 있는 거는 반대예요. 전교조는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나는 전교조가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기존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저도 리프레시가 필요한 타이밍에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전교조가 많이 변질돼 있고 지금은 그리고 그다지 대국민 이미지도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노조의 가장 큰 거는 임금 협상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교조는 임금 협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단체를 이렇게 유지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중간에 바뀔 때가 교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여기 전교조에 교직원이라 교직원은 직원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여기는 이 단체가 그렇지 사람 포함시킨 건 뭐냐면 노동조합에 그거를 띄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집어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교원도 일종의 노동자인 거는 근데 나는 전교조라는 단체는 노동조합의 성격보다는 전국 교사연합이라는 성격이 난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보거든. 교원만의 단체가 돼야 된다. 그렇지. 교육에서 현재 있는 그 정부에 대한 교육에 반대되는 거를 조금 이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갔다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가 난 전교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교총이 있는데 교총과 사실은 색깔이 다른 게 전교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 것처럼 같은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단체지만 색깔이 좀 다르고 교원들을 단체하는 단체지만 교총과 전교조가 색깔이 좀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노동조합, 물론 나도 짱새 생각 동의하는 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모양새로 가는 그렇죠. 이런 국가의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 전제에 깔고 나는 다른 모양새로 전교조는 참교육이라는 큰 틀,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이 틀을 가지고 다시 움직이는 운동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생들을 위한 운동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뭐 투쟁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투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나는 반대예요. 투쟁이란 말고 요즘 애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바꿔야 돼요. 확실하게. 그렇죠. 전 노동조합의 성격을 띠면 안 되는 단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공무원 노조도 있는 판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공무원 노조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교사들이니까. 물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속 노조 밑에 뭐 무슨 서울 지부 노조 있듯이 공무원 노조 밑에 있든 뭐 하든 공무원 노조도 있는 판국에 굳이 뭐 교직원 노동조합이 없어요. 교직원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들은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 또. 이게 왜냐면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공무원 노조보다 이제 전교조의 특징이 태생적 특징이 있어요. 첫째, 신분이 보장돼 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모든 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공통점인데요. 계층적 조직 생활을 별로 안 하게 돼요. 그렇지. 내 위에 교감, 교장 딱 끝. 그리고 맨날 애들만 봐요. 그리고 내 업무에 대해서 지랄하는 새끼가 아무도 없어요. 없어. 뭐 내 주임, 수업을 주임 어떻게 하느냐. 주임 정도? 뭐 아무도 없고 그냥 애들 안 빗나가면 나는 무조건 평타 이상이에요. 예, 막 어떻게 싸우고 코피 터지고 뭐 이런 거만 안 나오면.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바깥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직무 만족도에서 나 선생님 못 해먹겠다 이러면 약간 아무 사회생활도 못할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그 이외의 어떤 스트레스가 되게 적거든요. 방학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간 얘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노동조합이 교사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드는 거는 당연한 권리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데 그렇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국민들이 교사도 노동조합 당연히 만들어야지 라고 국민들이 성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그런 정권, 상식적인 정권이 상식적인 언론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의식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이걸로 싸우는 거가 마이너스라고 보는 거예요. 교사도 노동자니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거는 돼요. 우리나라의 헌법에 지금 현재 헌법에 보장돼 있는 거예요.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정교조에 대한 불신이 많이 있고 특히나 학부모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이 됐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전교조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전교조는 아니 정교조라고 굳이 대려 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 교육감 포스터 대문짝만하게 전교조 명단 공개 딱 써놓고 네. 진짜 나 보고 깜짝 놀랐다고요. 과연 경기도 갔더니 근데 난 조전이라고. 대놓고 너무 지 이름보다 적혀있었어요. 만약에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이제 리프레시하는 과정이라면요 명단 자기네들이 되게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도 있어요. 자꾸 숨기려 하니까 더 파고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노조 명단 이런 거 알려면 다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교조 명단 공개가 아니 뭐 부끄러워? 뭐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그냥 있는데 개인 정보인데 내가 전교조 활동을 자랑스럽게 한 사람도 있지만 이게 철저히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하니까 내가 통진당 당원 명단 공개를 빵 했다 쳐. 물론 나는 당원으로서 예를 들면 이정희 같은 사람은 당원이 자랑스럽다 못해 자기 인생을 걸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내가 굳이 내 정치적 성향을 오픈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거는 근데 그거를 강제로 공개하는 건 문제였다는 나는 거지. 이 전교조가 지금 전교조도 그렇지 그 교육에 대해서 고민이라는 집단이 됐으면은 나중에 공개해도 상관없다라는 교사들이 모인 단체가 됐을 거라고. 근데 아니 생각 되게 암묵적으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라는 게 아니 조합이 아닌 게 된다는 거지. 그럼 별도의 단체를 세워야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리프레시가 근데 되려면 확실하게. 이 단체도 필요하다는 거지. 자기들 권익을 대변하는. 당연하죠 그러면. 그래서 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따로 생겨야 돼요. 말되는데 이거. 공무원 노동조합이 따로 생기는 거고. 그건 아니지. 이거는 그게 공개되는 거가 왜? 이제 이거 그거야 참교육 실천연대 뭐 이런.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성격이 다른 그건 거지. 참교육 실천연대 아니면은 전국 고등교육을 잘하는 모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교조가 저기 통진당이랑 좀 핀트가 안 맞아서 지금 좀 갈등이 있나 보다. 정의당이라니까. 아니 전교조 요즘 너무 변했고 솔직히 우리 쪽에도 그다지. 우리가 누구야? 정확히 말해. 정의당 쪽에서도 솔직히 우리라니. 껄끄러워요 관계가. 그렇게 좋지. 우리 어디까지였어 지금? 나는 우리라고 몇 개 얘기한 게 있어. 뭐 우리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거. 이 의미심장한 단어에 우리. 고울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무튼 분명한 거는 전교조가 지금 발끈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전교조는 확실하게 좀 변화해야 되고 결국 선생님들이 교육을 위해서 뭉친 거잖아. 그죠? 교육 환경을 위하고 참교육을 위해서 뭉쳤다는 게 전교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전교조는 여기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로만 투쟁할 게 아니라 그러면은 대중들의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이 구호도 그렇게 바꾸고 우리의 밥그릇 챙기기로 가면 절대 지지 못 받는다라는 조언을 하면서 오늘은 염청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또 뭐죠? 우리가 예고까지 때려니까 단군의 모바일. 굉장히 기대됩니다. 영웅의 군단. 영웅의 군단. 영군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오늘 여러분 세월호 국정조사 꼭 관심 가져서 보시고 홍명보 유임에 부들부들거리는 거에 10분의 1만 정홍원 유임에 부들부들거려 주시면 대한민국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